저는 사실 좀 최근에도 계속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 테슬라, 스페이스X, 뭐 뉴럴링크, 보어링 컴퍼니 등등 한 6개의 기업들을 일론 머스크가 사실 회장이잖아요. 이렇게 엄브렐라처럼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분절화되어 있는 회사들을 통합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반갑게도 정말 제가 기대했던 일이 발생했는데, 스페이스X와 xAI가 그냥 하루아침에 합병을 해버렸죠. 합병된 법인의 기업 가치가 1.4조 달러, 한국 돈으로 1,700조 원. 와. 그래서 1,700조 원 가치가 돼버렸으니, 근데 이 법인에 대한 지배력은 테슬라에 대한 지배력의 2배 이상이 되거든요. 지분율이 한 35%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메인 포켓이 아니라 스페이스X가 메인 포켓인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스페이스X가 좀 뭐 매출이나 현금 흐름이나 기업 가치나 테슬라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이게 일론 머스크 생태계 맏형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 매각하고 생긴 수천억의 돈으로 가장 먼저 설립한 회사가 스페이스X예요. 테슬라가 아니라 원조집이에요. 네. 얘가 맏형이 맞는데 왜 얘는 테슬라 상장할 때 못했을까 생각해보면요, 우주 산업에 누가 이렇게 목숨 걸고 투자를 하겠어요. 이게 십몇 년 전만 해도 스페이스X는 돈 버는 회사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장하지 못했고, 그래서 투자 유치를 많이 못 받았고, 빈번하게. 그래서 역설적으로 고통의 기간 동안 일론 머스크가 혼자 버텨서 지분율이 높은 거예요. 일론 머스크 생태계의 맏형 스페이스X에 남다른 애착이 있겠죠. 일론 머스크. 아이고, 이놈은 맛둥이가 아주 그냥 고생해가지고 둘째 대학 보내고 그래서 테슬라 대학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승승장구해가지고 막 세계 뭐 최대 기업 중에 하나가 됐는데, 얘는 좀 늦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이 돼서, 첫째가 이제 늦바람이 좀 무섭다, 나중에 지금 커지고 있는데 해가지고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상장을 해서 주가가 지금의 1.7조 달러에서 더 올라간다. 사실 몇십 퍼센트만 올라가도 금방 테슬라를 앞장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라면 지분율 30-40% 있는 회사가 몸통이겠어요? 10몇 % 있는 회사가 몸통이겠어요? 얘가 몸통이에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몸통이고 테슬라는 이제 팔이다 생각하면은, 얘를 더 키워서 어느 시점에 테슬라까지 흡수 합병하려는 계획도 가질 수 있다. 예, 이건 뭐 순전히 저의 추측이지만 올해 내년 사이에 한번 지켜보시죠. 강력한 가능성으로 올해 하반기, 뭐 많은 분들은 뭐 이런 추측도 해요. 뭐 6월 중순인가가 일론 머스크 생일이에요. 예, 또 이제 에고가 강한 분이라 약간 본인 생일에 케이크 들고 나타나면서 오늘이 상장일이야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예, 한번 봅시다. 예, 어쨌든 하반기일 것 같습니다. 예, 상장을 하면 그냥 지구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의 화려한 IPO 쇼. 그때 또 스타쉽 가지고 어떤 고개를 펼칠지 몰라요. 상장 기념일인데 뭐 젓가락으로 잡는 거 뭐 2번을 더 한다거나 예, 여러 가지 지금 로켓으로 기행을 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우주 쇼를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고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통합의 원년입니다. 통합. 그동안 흩뿌려 놨던 것들을 하나씩 붙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스페이스 X가 xAI와 합병한다는 거는 좀 더 기술적으로 보면 로켓에게 생각하는 힘을 심어준다라는 거죠. 구몬 학습지가 하나 들어오는 거죠. 로켓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 젓가락으로 잡는 그 고개 비행도 더 어드밴스 될 수 있고 갈 거거든요. 한 3년 안에 그 아르테미스 미션 3를 나사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갈 거예요. 갈 건데 달나라에 갔을 때 자원 개발을 하고 거기에 어떤 달의 자원 탐사를 한다거나 이런 임무에 그 xAI의 그록이 많은 역할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대주주라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반개 회사입니다. 직계 회사가 아니라 반개 회사예요. 반개 회사일 때는 이 회사와 이 회사 간에 서로 관계를 맺으면 이게 회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배임 횡령 이슈가 큽니다. 그런데 합병을 해버리면 두 회사가 그냥 한솥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감사를 받거나 회계 처리를 할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테슬라도 향후에는 합병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 로보택시 가면 스타링크 데이터 써야 되잖아요. 이게 이점이잖아요. 일론 머스크 생태계 안에서. 근데 이걸 이렇게 떨어놓으면 계속 이제 회계적인 이슈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도 해결할 겸 지분율도 높일 겸 좀 그런 계속 통합의 에너지는 강해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도 일론 머스크 회사 안에서 생태계 안에서의 내부 거래는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걸 열심히 공시는 하고 있습니다. 뭐 300만 불, 500만 불 기술 이전을 했다, 뭐 재료를 사왔다 이런 거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긴 하는데 이거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에요. 합병을 해버리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일 큰 컨플릭트가 뭐냐면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 보어링 컴퍼니 이런 회사들한테 가장 소중한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론 머스크라는 자산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 이번 주에는 우리 회사 올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회사 공장에서 자야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뉴럴링크 언제 올 거예요? 이러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뉴럴링크 행사장에 갔더니 거기 행사장 되게 작아요. 아직 뉴럴링크가 작으니까. 그럼 거기 오래 가 있으면 어떤 줄 알아요? 테슬라 주주들이 난리가 나요. 야, 뉴럴링크 한 달에 한 번만 가요. 지금 거기서 바빠 죽겠는데 지금 옵티머스 해야지 거기 가서 뭐하는 싸움이 나는 거죠. 이해관계가 안 맞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만들면 만들수록 일론 머스크의 시간 활용이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본인이 그록을 개발하는 데 가서 밤을 새든 테슬라 현장 가서 옵티머스 최적화하는 데 밤을 새든 주주들한테 눈치가 안 보이는 거죠. 지금은 어떠냐면 저기 가서 3박 4일 있으면은 스페이스X 공장에 왜 3일 동안 가 있냐. 테슬라 주주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테슬라에 한 달 내내 있으면 스페이스X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시간의 자산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보면요. 이게 일론 머스크가 뿌려놓은 씨앗들은 일단 근본적으로 미래지향적입니다. 이게 이 미래지향적인 게 사실 우리들을 위한 건 아니에요. 이 미래지향적인 거는 화성을 가겠다. 이런 이야기는 가장 이 메시지에 들어야 되는 청자는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할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들에게 가슴 뛰게 해주고 이 엔지니어들이 사실 일론 머스크 회사들이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미국 테크 기업들 중에서 연봉을 제일 많이 줍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일은 제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공공연히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나는 결혼 안 하고 20, 30대 젊고 일밖에 모르고 약간 너드한 공대 남성을 좋아해. 그리고 나만큼 월화수목금금금 공장에서 잠을 자면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을 나는 원해.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에 있으면 노동부에 이제 신고되겠죠. 52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법규 어긋나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공공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MIT, 스탠포드 세계적인 어떤 수재들이 일론 머스크 회사로 다 입사 지원서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가슴 뛰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이 불씨를 꺼진 적이 없잖아요. 실적은 꺼진 적이 있어도 주가는 떨어진 적이 있어도 화성 가겠다는 꿈은 한 번도 변화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공대 우리 진짜 일에 미쳐있는 그래서 막 로켓가 올라갔다가 수직 착륙하면은 막 현장에 엔지니어들만 있어요. 그게 관객들도 있지만 엔지니어들이 울어요. 거기서 회사를 다니면서 단합대회 가서도 울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해요. 이건 뭐냐면 이 꿈과 비전이 인류를 원 스텝 퍼더 한 단계 더 진일보시키는데 우리는 기여하는 인류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꿈을 가진 회사고 그걸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야. 너의 오늘의 토요일 야근이 그 진일보에 기여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일론 머스크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 근무하면은 저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도 보면은 가슴이 뛰어요. 보면 막 3, 2, 1 올라갔다가 지금 스타쉽 진짜 수천 톤의 이 역사상 가장 큰 몸뚱아리 로켓이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이대로 화성에 갈 겁니다. 이러면 막 설레잖아요. 그 엔지니어들은 어떠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볼 때는 맥락 없이 이렇게 투자한 것 같지만 화성 이주라는
개념으로는 다 통해요. 아마 거기 근무하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화성에서 내연기관 차가 안 되잖아요. 전기차가 지상으로 다니면 너무 맨날 자외선 막 온갖 그 레디에이션, 이 방사능에 오픈이 돼 있는데, 그럼 지하로 다녀야 되잖아. 터널 뚫고 다녀야 되죠. 보어링 컴퍼니. 그리고 인간이 불쑥하면 영화 마션을 찍어요. 난 맷 데이먼이 아니야. 그 어떻게 살아날지 몰라요. 먼저 누가 가야겠어요? 내가 대신에, 일론 머스크 대신에 휴머노이드 100대가 가야겠죠. 휴머노이드가 가서 사람처럼 움직여야 돼. 그러기 필요하죠. XAI. 그런데 진짜로 사람이 컨트롤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뉴럴링크. 휴머노이드와 인간이 진짜 0.00001초로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학습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오싹한데, 인간 머리에 칩을 심는다는 게, 근데 뉴럴링크가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스페이스 X 못지않은 꿈과 비전을 또 만들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뉴럴링크를 몇백 조에서 만든 다음에 거긴 또 지분율이 높잖아요. 덜컹 붙이면서 또 지분율 높이고, 이런 게 일론 머스크의 어떤 방정식인 것 같고, 그 모든 과정에서 이거는 화성에 이주해서 우리가 지구는 좁으니까 다행성 인류로 인간을 새롭게 만드는 거야. 콜럼버스가 없었으면 지금 어떻게 지금 인류 역사에서 반쪽이 없지 않아? 우리 언제까지 지구에서만 살 거냐? 다행성 종족으로서 우리가 거듭나는 인간을 우리가 창조하자. 설득이 많이 되고 있어.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의 이 제국은 지금 이미 사이즈도 웬만한 국가 못지않은, 웬만한 국가의 GDP보다 커요, 다 합치면. 지금도 뭐 3, 4조 달러 되잖아요. 근데 올해 연말 되면 5조 달러 이상 예상이 될 수도 있고, 한 3년, 4년 안에 이게 10조, 20조 달러가 될 수 있어요. 말이 10조, 20조지. 그냥 국가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메디치 가문이 있었고 로스차일드가 있었죠. 다 기술과 새로운 변화, 역사적 변곡점에 자본이 재편되고 기술이 재편되고 정치가 재편되는 시기에 이런 거대 산업 자본이 나타났는데, 그 상황에서 보면 항상 정치와 이런 어떤 사회 시스템 그 위에 기술 혁신의 자본가들이 수십 년 지배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랑 싸우다가 막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길게 봐서 3년, 5년 안에 내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기술적으로 지배하는 기술 업계의 교황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저는 테크 포프, 기술 교황이라고 봅니다. 테크 타이탄들은 이미 많죠. 젠슨 황, 뭐 많죠. 예. 근데 테크 포프는 한 명일 거예요. 예. 기술 교황은 한 명일 겁니다. 그게 머스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시기가 올해다. 이 IPO가 성공적으로 되고 통합의 기업 가치가 4조 달러, 5조 달러, 6조 달러 넘어가면, 불과 재작년만 해도 뭐 베조스, 머스크 비슷했어요. 격차가 이렇게 나잖아요. 몇 배. 이게 더 격차가 나서 초격차가 이루어지면 이 100조, 200조, 300조 있는 자산가들하고 전혀 다른 레벨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내려다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차이는 뭐냐? 하나의 버티칼 영역에서의 나는 세계 1등 기업이다, 이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지구의 지배자를 넘어서 달과 화성의 그냥 제국의 자기가 지배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재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막 하고 있을 때 일론 머스크한테 조 로건이 그랬어요. 너는 저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가진 게 되게 많은데, 애도 많고 부인도 많고 다 많은데 돈도 많고 해보지 않은 게 하나가 있다. 전쟁 안 해봤다. 그러면서 씩 웃더라고요. 저 되게 소름 돋았어요. 무서운 사람인데 이러면서. 근데 좀 진심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단순한 기업가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기업가를 넘어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개념의 국가의 바운더리를 넘어선 그런 지배자, 기술 혁신, 자본가를 기반으로 한 뭔가 통치자를 꿈꾸는 사람 아닌가. 근데 지금 저궤도 위성 11,000개 중에서 9,000개를 일론 머스크가 컨트롤하고 있죠. 그게 스페이스 X, 스타링크고, 점유율은 거의 85%가 넘어가니까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궤도 위성 관련된 지금 법률이 없습니다. 달은 있어요? 지금 달 없어요. 달도 무법천지예요. 다 무법천지, 법이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본인이 점령해서 자원을 캐와서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지배자를 꿈꾸는 거 아닌가를 생각해요. 네.
저는 뭐 옵티머스 사업의 폭발적인 어떤 성장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한 3년 안에라고 하면 가장 좀 임팩트가 클 거, 부가가치가 클 비즈니스는 오히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링크가 지금 음영 지역이 많은 지역이나 아니면 항공기, 기내, 그리고 대양을 헤매는 대형 선박에 좀 약간 고가의 인터넷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그냥 무상으로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베네수엘라한테도 지금 뭐 일정 기간 뭐 공짜로 해줄게 이러면서 이제 정치, 외교, 군사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 스타링크가 앞으로 이제 몇 가지 기술적 난제들이 있습니다. 제일 핵심은 이제 어떤 막 이따만한 위성 수신기가 없이 그냥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도 스타링크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제일 좋겠죠. 이제 다이렉트 투 셀이라는 어떤 기술이에요. 그러면은 우주 통신이 바로 우리 핸드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 통신 3사 밥그릇을 바로 다 뺏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회사들이 다 엄청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가가치가 경쟁이 아니라 그냥 쏙 스타링크한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OECD 국가의 통신사들이 다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영국에도 많이 벌고 미국에도 많이 벌고 있어요. 이게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인프라니까 기지국도 안 세워도 되죠. 그런데 사실 기지국을 세울 때마다 계속 어떻게 보면은 시대 3G, 4G, 5G 할 때마다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스타링크는 심지어 기술의 디플레이션으로 2년 전, 3년 전보다 위성을 올리는 단가가 2배, 3배, 10배씩 줄어들어요. 그럼 얘는 올려놓고 추가로 위성을 발사하는 단가가 계속 싸져요, 매년. 그래서 지금 뭐 추산하기로는 3년, 5년 후에는 진짜 지상 기지국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스타링크 통신용으로 지금 예정돼 있는 저궤도 위성 개수가 최소 3만 대입니다. 근데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11,000개 전 세계 중국을 비롯해서 아마존을 비롯해서 모두가 쏘아올린 게 11,000개인데 그중에 9,000개가 스타링크인데, 스타링크 혼자서 3만 개를 쏜다는 거거든요.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마존이나 경쟁자들이 많이 올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직 이착륙하는 기술도 어렵죠. 그 안에 들어가면 랩터 엔진의 효율성도 극강이죠. 점점 뚱뚱해지잖아요. 이제 빌딩을 올려요. 그럼 얘는 딴 애들 올리는 거에 10배, 20배 싸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가지 기술적인 요인들이 합쳐지는데, 이거 다 특허 혼자 걸어놓고 제품 어디서 소싱 안 해요. 자기가 다 직접 인하우스에서 개발하거든요. 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무하고도 손 안 잡거든요. 왜 우리가 다 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품이 필요한데요, 소싱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 답변은 뭐냐면, 그런 거는 부품을 없애 이러잖아요. 부품을 없애. 그리고 부품 없애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없애 이러잖아요. 해봐. 돈이 드는데 괜찮아. 해보고 얘기해. 그렇게 해서 부품 수를 1,000개 넘게를 막 줄여 나가거든요. 랩터 엔진 첫 번째 세대랑 지금 하고 보면 부품 개수가 수십 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거의 예술 수준이에요. 네, 모던 아트예요, 모던 아트. 근데 이거가 앞으로 더 가속화된다. 자본력도 IPO로 더 생기고, 통합의 에너지가 생기고, 그러게 피지컬 AI 두뇌를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고, 이렇게 올려놓은 위성들을 로보택시에다가 갖다 쓰면은 고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스페이스X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테슬라는 또 서비스가 남들보다 훨씬 잘 되겠죠.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시너지는 진짜 이거는 어느 회사도 가장 근접한 게 구글인데, 구글은 로켓은 안 쏴요. 그죠? 로보택시도 하고 딴 건 많이 하죠. 예. 거의 대부분 겹치는데, 근데 구글은 또 이제 좀 합의제잖아요. 여기는 제국주의. 테슬라 계열, 일론 머스크 계열은 황제 위주로 돌아가는 이제 탑다운 예, 머스크 제국이고, 저기는 로마 공화정이에요. 순다 피차이 그 대표가 되게 장기 집권하는데, 그 비결이 교회 오빠 같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큰 어떤 뭐 자기 막 카리스마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느려요. 그래서 사실 챗GPT의 근간이 되는 그 논문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의 창시자가 구글 리서치 팀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로 키운 건 챗GPT가 됐어요. 제미나이가 후발주자가 됐고, 지금 요즘 잘하고 있지만,
얼마나 웃기냐 이거죠. 그만큼 구글의 생태계는 좀 느려요. 근데 지금 우주 생태계와 통신 생태계, 이런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을 몰아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자진몰이 장단으로 막 광속으로 몰아쳐야 되는 상황인데, 구글이 그 속도가 이 일론 머스크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쉽지 않다. 그러면은 나머지 기타 등등은 부분의 조합으로도 일론 머스크랑 되지는 않는 거죠. 사실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서 미국의 몇 개 도시에서 이미 상용화가 돼서, 웨이모를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루에 8번 탔었어요. 한 몇 달 전에 샌프란시스코 행사가 있어서 뭐 투자자로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사실 스타트업 만나고 투자자 만나고 한 건 별로 기억이 안 남고, 웨이모를 영접한 것만 기억이 남아요. 진짜 우버가 안 잡혀요. 왜냐하면 웨이모가 가장 효율적인 동선에 딱 있어요. 얘는 경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경쟁 개념이 없죠. 지시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니까, 로봇, 그 AI가 해주니까 1000대가 있으면 아주 적재적소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우버 택시나 카카오 택시는 이렇게 길목에 막 6대, 8대 막 이렇게 그 몰리는 곳에 더 몰리잖아요. 경쟁이 있잖아요. 이 경쟁의 비용이 없다라는 게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잡으면 우버보다 빨리 와요. 그래서 공항 갈 때는 우버 택시를 잡아서 우버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시내에 없냐 그랬더니, 이미 이 로봇 택시한테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거는 나보다 먼저 코를 낚아챈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은 좀 장거리, 이렇게 공항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샌프란시스코 외곽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 밀려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런 그 로보택시의 경쟁력들이 앞으로 더 많이 본격화될 것 같고, 지금 텍사스주에서는 테슬라가 좀 이렇게 일부 주행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더 본격화되는 그런 것들이 하반기나 내년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웨이모와 테슬라 양강 구도로 가겠죠. 근데 이 양강 구도에서 누가 이기냐는 저는 큰 관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성장할 것 같아요. 마치 구글이 이길까, 애플이 이길까, 안드로이드가 이길까, iOS가 이길까 별로 안 중요해요. 스마트폰 생태계가 커진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7년, 8년에 걸쳐서 스마트폰 앱 생태계가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온디맨드, 그래서 뭐 카카오 택시도 없다가 생기고 막 이런 앱 생태계가 커졌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로보택시라는 이 산업이 기존의 사람이 운전하는 운수 산업을 다 부가가치를 빨아들이는 원년이 올해보단 내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도심 안에서 주행을 먼저 할 것이고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도심 안에서 주행하는데, 고속도로로는 아마 하반기쯤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택시보다 더 사실 수익성이 나는 사업은 어디냐면, 미국이나 이렇게 중국같이 땅덩이가 큰 나라는 장거리 트럭, 그래서 이 화물 운송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연봉도 높고. 근데 이쪽이 아마 대거 AI화 될 것 같아요. 지금 웨이모 저 하루에 8번 탄 게 아예 사람이 없이 탔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자전거 오면 자전거 오지 못하게 엉덩이 살짝 비틀어가지고 내려줘요. 자전거 못 오게. 그러면서 후방 100m에서 자전거가 오는데 오른쪽으로 내리시면 안전하다,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범 택시 수준이에요. 근데 웨이모는 좀 이렇게 약간 외관이 더럽죠. 이렇게 라이다 센서가 너무 많고 덕지덕지, 그리고 한 대당 단가가 너무 비싸요. 근데 테슬라가 상용화가 가속화되면은 극강이죠. 여기는 카메라로만 하니까 방식이 이 세계관의 대결이거든요. 여기는 센서를 극대화시켜서 안전하게 간다. 우리는 그냥 사람처럼만 하면 된다. 이 효율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돈을 번다 이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용화의 속도는 웨이모가 지금 더 빨라 보이긴 하지만, 상용화의 폭발적인 가치, 그리고 영업이익, 매출 증대하는 거는 테슬라가 훨씬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게 더 성장하려면 보험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FSD 장착하면, FSD가 월 $99잖아요. FSD 장착한 테슬라 차량에는 레모네이드 보험사에서 100불을 할인해 준다고 그래요. 월로. 그럼 99 내고 100을 돌려받아요. $1 이득. 공짜로 쓰는 거예요. 네. 일론 머스크가 그걸 막 홍보하고 다녔어요, 얼마 전에. 이렇다, 요즘에는 공짜야 이러면서. 보험료 깎이잖아. 근데 아직 초기 단계가 더 지나면 더 깎일 것 같아, 보험료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기치 못한 어떤 상승 효과들이 곳곳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래요. 제 말을 지금 들으시면서도 시니컬하게 저 인간은 뭐 혁신에 투자한 사람이니까 한 방향으로 얘기하겠지라고 하는데 3년, 5년, 10년의 어떤 긴 시간표에서 보면 혁신을 거부하면 그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전기를 다 쓰잖아요. 전기를 안 쓰고 싶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컴퓨터를 다 썼잖아요. 나는 컴퓨터 안 쓸래. 업무하는데. 워드보다 난 원고지에다 적는 게 훨씬 좋아. 엑셀 안 쓰고 계산기로 할 거야. 이거 지금 보면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특히 올해, 내년, 후년은 저는 진짜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러분 빨리 AI, 로봇 공부하시고 내 삶 속에 이걸 어떻게 나의 이 초지능 시대의 DNA로 각인을 시킬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은 AI 네이티브 1세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